안녕하세요. 암호화폐와 리플의 XRP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리엔암입니다. 오늘은 영상 시작하기 전에 공유해드리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XRP를 주로 다루는 유튜버 케빈 케이지의 트윗인데요. 나와 친분이 있는 트레이더가 이번 주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합니다. 아마 이번 루나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 달 전 고점에서 만약 100만 불을 투자했다면 지금 가격으로는 겨우 5,000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을 거라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루나에 조금이라도 돈이 있었던 분들은 그 돈을 모두 잃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루나의 대표 권도영 대표의 안전도 살짝 우려가 되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 신원미상의 누군가가 권 대표의 자택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고 합니다. 자택에는 권 대표의 배우자분이 같이 있었고 신고도 그 배우자분이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위치가 노출된 만큼 경찰은 배우자분을 안전조치 대상자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안전조치 대상자는 112에 신고를 하면 우선적으로 출동하게 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것만으론 충분하지 않고 추가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하던 코인이 이렇게 몰락한 것도 서러운데, 괜히 또 한국에 대한 안 좋은 보도가 나는 건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국의 인지도를 낮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런 건 둘째치고 아무쪼록 이번 일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권 대표는 앞으로 소송을 바라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돈을 많이 잃으신 분이 있다면 절대로 폭력은 안 되고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재앙이고 대재앙까지는 아닌데요. 지금 무서운 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2만 불을 예상하고 있고, 제 생각에도 4년 주기마다 80%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던 걸 생각하면 이번에도 비트코인 2만 불은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상과 예상보다 높았던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 지수, 그리고 이어진 테라루나 사태까지 지난 한 주간 암호화폐는 계속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XRP도 꾸준히 하락하면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33센트 지지선까지도 잠깐 왔었는데, 만약 여기서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면 이마저도 뚫리고 아마 25센트 정도는 가야 확실히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바닥이 어딘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대로 쭉 홀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 25센트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 마지막 총알을 쓰려고 합니다. 정말 쓰고 싶지 않은 현금인데, 최대한 넓은 관점으로 봤을 때 코인 수를 모아가는 게 제 성격과 성향에는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제 자신을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결정한 개인적인 전략일 뿐이고요. 만약 여러분들 중 나는 포모에 휘둘리지 않는다, 또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고 이건 아직 바닥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와는 다른 전략을 선택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은 테더 스테이블 코인 USDT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과 또 절대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흰먼 이메일 관련한 꽤 큰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끝나고 나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 스테이블 코인 USDT가 일부 거래소에서는 낮게는 83센트까지 떨어지면서 원래 있는 잠깐의 변동과는 다른 하락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저는 정말로 시겁했었습니다. 왜냐면 전 USDT가 언젠가는 미끄러질 거고, 미끄러짐과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바이낸스의 CEO도 테더에 의한 암호화폐 시장의 침몰을 예상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었고, 원래부터 테더는 USDT의 모든 수량을 1대1로 배킹해줄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힌 적이 없으며 물어봐도 비밀 정보라고만 얘기할 뿐이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마음대로 수량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USDT는 언제든지 UST와 같은 뱅크런을 보여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믿음이 가지 않는 코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테더도 1불 고정값을 이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에 최근 한 주간 있었던 하락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대혼란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블랙락을 포함해서 USDC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서클에 투자한 자산 운용사들이 USDC 서클의 경쟁 코인들을 차례로 겨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USDT는 UST만큼 공격에 취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USDC 배후에 있는 펀드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일단 여러분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USDT보다는 현금이나 USDC 코인으로 자산을 옮겨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또 다른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이번에 테라의 UST를 공격한 기관이 다름 아닌 미국 정부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스테이블 코인은 위험하고 CBDC만이 이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안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의 미 연준 보고서가 발표된 타이밍이 거짓말처럼 테라 USD가 하락하기 시작한 날이었다는 건 정말이지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에 도배되어 있는 내용이 스테이블 코인은 개인 유저와 전체적인 경제 시스템 모두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그와 반대로 CBDC는 유동성에 문제없이 모두에게 디지털 화폐의 이점을 제공한다라고 합니다. 확실히 CBDC가 나오면 정부가 개인의 경제 활동을 감시하고 규제하고 또 조종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보다는 정부의 힘을 더 중요시하는 일부 나이가 있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더 환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블랙락을 포함한 다른 금융기관들은 UST를 공격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 CBDC가 잘 사용되기만 한다면 모두에게 이득일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XRP 레저 기반이라면 XRP의 활용도도 크게 높일 테지만 올바른 정책이 펴지지 않고 오히려 시민들의 경제 활동이 제한을 받는 상황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우려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본인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서 이더리움 프리스피치를 하고 또 SEC 내부의 윤리 부서를 무시한 채 자신의 전 직장이었던 심슨 대처와의 계속된 통신과 미팅을 감행해온 빌 힌먼의 조사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미국 내에서의 비리를 감시하는 비영리 단체 Empower Oversight가 얼마 전 FOI의 정보공개법을 이용해 확보했던 힌먼 이메일의 일부를 바탕으로 비리를 가리키는 빌 힌먼의 행동에 대한 조사를 감찰관에 정식 요청했다고 합니다. 요청 내용을 보면 첫째로 빌 힌먼의 이익 충돌과 이더리움 프리패스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둘째로는 어떻게 빌 힌먼이 SEC 내부 윤리부서의 지침을 무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내부 절차를 바꿀 것인가에 대한 설명까지 세세한 내용의 보고서를 요청했습니다. 이로써 빌 힌먼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빌 힌먼은 더 이상 자신이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되고, 나아가 이 리플을 겨냥한 소송에도 비리가 엮여 있다는 사실이 암호화폐 커뮤니티에 알려지게 되면 단순히 SEC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XRP는 증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XRP에 대한 인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현재 소송에서 증거로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외부적으로 빌 힌먼의 비리를 드러내고 사람들의 인식을 바꿔놓는 데에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동안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올랐네요. 비트코인은 3만 불을 다시 재탈환했고 XRP는 44센트를 넘으면서 어쩌면 단기적인 회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회복도 길게 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복에 있어서 생각보다 볼륨이 크게 들어와 주지 않고 있고, 비트코인은 3만 불에서 지금 약간의 저항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역시 차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직접적인 권유는 해드리지 못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번 하락장은 XRP와는 전혀 무관했고, 또 과거를 돌아봤을 때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는 이런 하락장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XRP는 스캠 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요즘 시장에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코인은 정말 손에 꼽히는 것 같습니다. XRP야말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명확한 유틸리티를 가진 또 실사용이 되고 있는 몇 안 되는 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의 전 재무장관 로지 리오스가 말한 대로 국가 간 송금 시장에서만큼은 XRP의 활용성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요일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주요 뉴스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되시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이나 추후 영상을 통해 더 자세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